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월드컵 이틀차가 있는데 캐나다 경기랑 미국 경기 전부 다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. 거기에 뭐 이것저것 찾고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부분들 그런 것들 많이 따져서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제 뭐 컨디션 OPS 이쪽 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가 5월달 이후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3, 4월달에 그런 성적들은 아예 없어졌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5월 이후로 바꾼 겁니다.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자,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입니다. 프렉스턴, 애쉬크래프트랑 알칸타라고, 애쉬크래프트는 제가 좀 믿고 있는 선수 중 하나였는데 저번 경기는 애틀랜타한테 좀 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뭐 애틀랜타 빠따가 무섭기도 하지만은 1회부터 고전이 좀 많았었다. 괜찮게 막다가 5회 때 좀 흔들리기도 한다든지,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6실점이나 했었어요. 여지껏 애쉬크래프트의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직전 경기는 좀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다. 올 시즌 딱 이제 2번 털렸는데, 그때 이제 한 번 털렸던 거는 당시에 이 친구가 이제 뭐 가족 친지 중에서 뭐 누가 이렇게 아프거나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털렸었고요. 직전 경기는 그냥 좀 애틀한테 고전을 했다. 뭐 이런 생각이고, 알칸타라는 요즘에 이제 빠른 슬라이더를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버렸어요. 저번에 또 7이닝을 먹었습니다. 2경기 연속으로 7이닝을 먹고 있고, 다시 좀 뭐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올 시즌 내내 오락가락이 조금 심하죠. 이렇게 이닝 욕심을 내다가 갑자기 또 이제 막바지에 털린다던가 이런 것도 생기긴 하는데, 저번 경기 때는 이제 병살타 유도도 2개나 있었습니다. 알칸타라 요즘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거지만은, 이게 마이애미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죠. 9경기 동안 8승 1패예요. 근데 이제 좀 최근에는 홈 경기들이 좀 많았어. 5연승이긴 하지만은 홈 경기들이 좀 많았다.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오락가락이 조금 있다. 피츠버그는 빠따가 조금 안 좋다가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도 그래도 좀 이제 결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. 저는 일단 8.5를 받은 거는 선발상으로는 보긴 괜찮기는 하거든요. 근데 둘 다 일단은 빠따를 그렇게 막 못 치는 팀이 아니라는 거. 애쉬크래프트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고장 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기가 조금 빡세진 게 있어요. 오늘 피츠버그는 그리고 이제 불펜 에이스인 에반 시스크도 좀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서, 연투라서 그런 게 조금 거슬리더라고. 이 만약에 마이애미가 어제 이런 연승 흐름이 끊겼으면 저는 피츠버그를 어거지로 보려고 했는데, 피츠버그가 지금 뭐 6경기 동안 1승 5패에다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. 언더를 보자니 피츠버그는 또 이제 홈에서는 또 오바로 많이 간다는 거, 타율 차이도 홈이랑 원정이랑 지금 4푼 6리가 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건드리기에는 좀 무서운 경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, 마이애미는 제가 루상의 주자가 나가면은 엄청 도루 시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, 피츠버그의 포수 데이비스 헨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점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. 여기 정도의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워싱턴 대 시애틀, 라텔이랑 브라이스 밀러입니다. 라텔 요즘에 많이 회복세죠? 그 전까지는 뭐 맨날 홈런도 많이 맞고 이러다가 제가 최근에 얘가 왜 이렇게 좋아졌나 좀 찾아봤거든요? 사실 근데 막 답을 구하기는 어려웠는데, 그냥 최근에 몇 경기, 그리고 그 전에 안 좋았을 때랑 이런 투구의 막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긴 했는데, 확실히 요즘에는 좀 그 존에 걸치는 거를, 원래도 얘가 제구력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데 꽂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택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. 그래갖고 요즘에는 좀 덜 맞고 있다. 피홈런도 원래 리스크가 컸는데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하나밖에 안 맞고 있습니다. 요즘에 오프너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좋은 날이 좀 있다 이런 게 좀 보이고, 반대로 브라이스 밀러는 그냥 대놓고 엄청나게 좋아요. 특히나 이런 또 뉴스 같은 것들도 있는데,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 뭐 구속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변화는 구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. 뭐 삼진율이나 휘프 이런 것들 전부 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, 물론 이제 브라이스 밀러가 경기를 많이 안 뛰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구속 상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2마일가량 올랐다. 그리고 IVB, 패스트볼의 구위랑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는데, IVB가 선발 중에서는 거의 2번째로 좋다고 얘기를 했었었죠. 예세비지 다음이 브라이스 밀러다. 96마일 이상 던지면서 IVB가 19 이상의 선수는 타지 브래들리, 넬슨, 밀러뿐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뭐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거. 최근에 내용이 좋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얘를 좋게 볼 만한 배경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. 저번 경기 때는 6이닝 투사 삼진 9개, 피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. 지금 복귀한 다음에 최근에 한 4경기 중에서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은 경기가 3번이나 돼요. 그만큼 상대 타자들이 브라이스 밀러의 공을 컨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기록은 일단은 밀러가 훨씬 더 낫긴 한데, 시애틀은 또 이제 홈런도 되게 많이 치는 팀이에요. 원정이 조금 이제 줄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라텔이 원래부터 홈런에 좀 리스크가 있다든지, 올 시즌에는 대부분 아메리칸 리그나 내셔널리그 이런 인터리그가 내셔널리그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. 워싱턴은 리그 전체에서 인터리그 성적이 4번째로 좋은 팀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, 하필이면 시애틀이 아메리칸 리그 가운데서는 가장 인터리그를 잘 치렀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뭐 이런 것까지 하고 브라이스 밀러를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한데,
라테는 또 보너스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시애틀 타자를 많이는 안 만났지만은 피안 타율이 1.33밖에 안 된다. 원래부터 제구는 좋고 장타도 많이 허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.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뭐 언더도 고려할 만은 한데 마운드 차이 때문에 시애틀이 좀 더 생각은 나. 시애틀은 또 이제 마헨민도도 조금 있어서 원정일 때도 저는 뭐 시애틀 쪽으로 보고는 싶은데 라텔이 조금 만만치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살짝 거슬리기는 합니다. 그리고 볼티모어 대 샌디에고입니다. 바즈랑 캐닝. 특히 바즈도 요즘에 많이 상승세요. 저번 경기 때 근데 5점이니 5실점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자책점이 1점밖에 안 됐습니다. 그게 잘하다가 솔로런을 6회 때 하나 맞았는데 그때 약간 이제 에러가 나와가지고 출루를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플레이로 이닝이 종료됐어야 됐을 게 2루로 뛰던 1루 주자가 주루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갖고 태그를 피했는데 그걸 심판이 안 불어줬어요.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. 그래갖고 이후에 이제 또 연타가 많이 나와서 멘탈이 깨졌는지 그래가지고 사실점이나 한 건데 저는 그건 심판이 상당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영상으로 봐도 루상에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. 그거를 안 불어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저는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포심이랑 너클커브 같은 거 매우 좋기도 하고 시즌 초반에 안 좋을 때보다 지금 확연히 좋아졌고요. 그리고 그리핀 캐닝 저번 경기도 5이닝 동안 뭐 무난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대체로는 좀 안 좋은 날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좋을 때도 종종 있기는 해요. 근데 캐닝이 보니까 볼티모어한테 옛날 뭐 천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엄청 약했다고 합니다. 6경기 동안 9.49에다가 피홈런도 8개나 맞고 이닝도 소화를 많이 못했었죠. 그리고 마침 또 샌디에고가 지금은 신시내티와 시리즈 때 빠다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엄청 못 치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 전부 이제 2자릿수 안타를 쳤거든요. 타티스의 끝내기 홈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샌디에고가 한창 빠다가 안 좋다가 지금 약간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만만치 않은 선발이라 가지고 대신에 볼티모어는 그 전에 비해서 빠다가 살짝 죽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오바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. 나는 그래서 8.5 기준에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샌디에고 빠다가 좋아졌다면 뭐 오바를 볼만도 합니다. 이거는 그래도 방향 자체는 저는 볼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샌디에고가 이게 좋아진 게 좀 애매해. 볼티모어도 승리 자체는 못 챙기지만 일단은 바즈라는 거 전 나름대로 믿을 구석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. 양팀에 이렇게 뭐 불펜 차이가 크게 난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볼티모어가 아마 좀 쓸만한 애들을 많이 못 쓸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건 아시지만은 저는 선발 차이가 일단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따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볼티 쪽이나 모바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입니다. 바이비랑 플레어티고 얘네들은 뭐 중부지구 라이벌 성격이 좀 있습니다. 작년에도 디트로이트가 많이 앞서 나가다가 클리블랜드한테 마지막 역전을 당했던 그런 지구 이런 우승 히스토리가 있었고요. 바이비도 저번 경기 때 8이닝이나 먹었어요. 제 바이비 경기가 참 승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때 본인의 힘으로 8이닝이나 먹어가면서 원래 이제 홈이랑 원정편에서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텍사스 원정에서 8이닝을 먹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본인 스스로 승리를 이렇게 좀 챙긴 게 있었어요. 최근에 투구 내용들이 사실 좋은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. 중간에 뭐 워싱턴한테 게털링 경기 그런 거 말고는 요즘에 얼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플레어티도 요즘에 좀 회복세기는 하죠. 지금 이제 제구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. 원래 리그에서 가장 뭐 볼넷이 많은 축이다 이랬지만은 최근에 5경기 동안은 볼넷이 뭐 4개밖에 없다든지 저번 경기도 하나밖에 없었었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실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. 상태로는 바이비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는 있다.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비나 플레어티나 둘 다 상대한테 굉장히 강합니다. 최근에 10경기씩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고 바이비는 10경기 동안 2.01 그리고 바이비 경기 때 디트로이트를 상대했을 때 이 승률이 9승 1패라고 합니다. 플레어티도 충분히 잘했어요. 이닝도 비슷하게 먹었고 2.02로 비슷비슷한데 근데 플레어티 경기 때 클브한테는 4승 6패 이거는 옛날 뭐 세인트루이스전 성적까지 곁들여 있는 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바이비가 좀 더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바이비가 이런 좋은 성적이 대부분 원정일 때가 훨씬 좋았고 홈에서는 더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이게 좀 완전치는 않다는 거. 맞대고 상으로는 10번 중에 최근에는 언더가 많았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또 포스트시즌에서 만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좀 요즘에 흐름이 괜찮거든요.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지금 많이 회복세기는 한데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7경기 동안 지금 1승 6패예요. 이런 게 좀 아쉬워. 선발이나 여러 가지로 클브를 좀 좋게 볼 만한 경기인데 디트가 흐름이 좀 더 낫다.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저는 요즘에 좋고 홈이라는 것 때문에 바이비를 올려서 클리블랜드를 보고 싶은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8.5 기준에 언더도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써먹는 거겠죠. 맞대거상 언더가 많다든지 그리고 맵 자체가 이제 좀 언더 구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보는 건데 확 다가오진 않기는 하네요. 바이비가 과연 디트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.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얘네들이 원정 성적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축이었거든요. 11승 24패로. 근데 이거를 템파베이를 상대로 저번에 원정에서 수입을 해버렸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 디트로이트의 원정 약세 이런 것도 쉽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.
그리고 보스턴 대 텍사스 소니 그레이랑 라이터인데 뭐 소니 그레이 요즘에 괜찮습니다. 대부분의 경기를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잘 이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크게 뭐 고전한 경기도 오래됐습니다. 저번 경기 때는 하드히트가 11개나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팀 자체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해요. 땅볼 유도도 뭐 2번이나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좋았다고 하는데 라이터는 사실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클리블랜드한테 또 이제 볼넷 3개다 피홈런 2방. 제가 저번에도 한번 쿠마 로커랑 비교했을 때 원래는 라이터가 앞서 나갔는데 올 시즌은 라이터가 영 별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이닝 소화도 그렇고 대부분 좀 이제 안 좋은 날이 많기는 합니다. 근데 과연 이게 보스턴이 빠따가 참 문제죠.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스턴이 홈구장 페네이파크에서는 원정일 대비해 본인들도 못 치기도 하고 홈런의 허용치도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페네이파크가 아마 지금 리그에서 가장 뭐 홈런이 안 나온 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텍사스는 원정일 땐 점수가 좀 더 난다든지 이렇게 홈런을 더 잘 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뭔가 보스턴이 좀 기운이 안 따르기는 하는데 그냥 소니 그레이 경기 뭐 승률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보스턴이 좀 더 앞설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경기 같고요.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같이 내다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은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, 로돌로랑 이로드. 로돌로 저번에 5이닝 4실점이었었죠. 2회 때만 안타를 5개를 맞았다. 5회 때도 솔로만 맞고,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다고 했었는데, 그래도 뭐 선발로는 상대 리버라토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뭐 5이닝을 먹었으니까 나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, 그렇게 막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. 이제 복귀하고 초반에 엄청 고전하다가 약간 좋아졌었는데, 지난번 경기 좀 아쉬웠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로드는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시즌이긴 합니다. 저번 경기 워싱턴한테 6.1이닝 4실점을 했지만은, 그래도 이것도 이제 7회까지 버티다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나 여러 면에서 올 시즌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체인지업 로케이션 같은 게 매우 좋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선발로는 이로드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. 마침 지금 그리고 신시내티가 지금 요즘에 너무 못하기는 해. 얘네들 지금 넓게는 7경기 동안 1승 6패 달리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원정이 좀 많았다 이런 건 있지만 홈이나 원정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지 않기도 하고 전 신시내티가 별로 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살폈던 5월 1일부터는 지금 불펜이 리그 꼴찌 수준이기도 하고 산티안이라든지 뭐 에밀리오 파간, 애쉬크래프트 여러 공백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애리조나가 빠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이로드기도 하고 저는 그냥 애리조나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. 배당도 1.71이면은 나쁘지 않고 글쎄 이것도 이로드가 얼마나 막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언더를 보기 좋은 구장은 아닌데 애리조나가 지금 좀 못 치길래 그래서 조금 언더를 보는 정도고 둘 다 최근에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사실 좀 확 와닿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애리조나 쪽을 보겠습니다. 매츠 대 애틀랜타, 맥클레인이랑 스트라이더고, 맥클레인 저번 경기 때 간만에 좀 이제 무난한 경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건 또 상대가 한창 못 치던 샌디에고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이었었습니다. 구독도 조금 평소보다 잘 나오고,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의 무브먼트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, MLB.com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어떤 투수들의 공이 가장 좀 이제 날카롭냐, 상대의 헛스윙이나 스윙과 공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냐, 이런 것들을 뭐 따져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던데, 여기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의 공들이 되게 좋아요. 메이스 밀러의 슬라이더, 미저라스키의 포심, 스쿠발의 체인지업, 예세비지의 스플리터, 그리고 놀란 맥클레인의 커브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. 맥클레인의 커브는 그 RPM이 3200에 달하기도 하고 커브의 공으로 상대 이제 스윙과 공의 위치, 이 로케이션 차이가 아주 많이 났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맥클레인이 공은 좋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 친구는 뭐 제구 리스크라든지 종종 쳐맞는 날이 좀 있었습니다. 그나마 최근 2경기가 회복세였다는 건데 저는 여전히 좀 의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는 해요. 이 친구는 방어율보다 FIP라든지 여러 세부 스탯은 좋게 찍히는데 근데 은근히 또 이제 쳐맞기도 해. 최근에는 또 상대가 뭐 샌디오고라는 것도 있었었고 애틀랜타를 상대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스트라이더는 요즘에 좀 좋지는 않아요, 사실. 이제 또 피홈런 같은 게 막 솔로런으로 좀 경제적으로 맞긴 했지만은 일단 실점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이닝도 많이 못 먹습니다.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제 5이닝이 많았는데 3실점 이상 하는 경기들이 조금 많았었어요. 확실히 막 22년, 23년 이때 막 리그를 호령하던 그런 뭐 삼진 머신 이런 것들은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맥클레인도 그렇게 막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명성에 비해서는 좀 별로거든요. 이거 문제가 지금 애틀랜타가 조금 못 친다는 게 있는데 또 양 팀들 이렇게 불펜이 매우 단단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매치는 브라조만 빼고 불펜들을 많이 썼거든요. 그런 것들 때 후반 가면은 애틀랜타가 뭐 이글레시아스, 수아레즈, 뭐 도드 이런 애들 써가지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좀 구린내가 나는 경기입니다. 선발은 맥클레인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빠따도 지금 애틀랜타가 그렇게 막 좋은 시기는 아니어서 이런 게 좀 아쉽게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매치도 홈일 때 그리고 애틀랜타도 원정일 때가 좀 더 이렇게 오바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것까지 써먹어가면서 8.5 기준에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.
그리고 토론토 대 양키스. 자, 예세비지 아까 말했다시피 스플리터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. 거기다가 포심이 조금 이제 구속은 안 나올지라도 IVB 9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상으로는 아까 브라이스 밀러보다도 나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예세비지가 좀 많이 흔들리죠. 한 두세 경기가량 흔들리고 있어. 재구 리스크가 크게 발생을 한다든지 저번 경기 때도 꽤나 잘 막다가 6회 때 장타 3방 얻어 맞으면서 크게 무너진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. 예세비지가 요즘 좀 흔들려요. 본인의 추구 내용이랑 상관없는 막 그런 날도 있었지만은 기록을 좀 못 챙기고 있다. 여전히 뭐 방어는 좋은 편이고 아마 그리고 양키스 상대로도 ALCS에서 좋은 등판을 한번 했을 겁니다. 뭐 그런 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좀 좋지가 않다는 거. 시즌 초반에 되게 잘하다가 지금은 상태가 별로고요. 라이언 웨더스 얘 지금 두 경기째 좀 피홈런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. 특히 이제 포심이 많이 얻어맞고 체인지업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. 이 친구의 등판이 최근에 두 번 모두 다 이제 중계가 돼가지고 저도 많이 봤었는데 웨더스가 좀 큰 거를 많이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시즌 초반보다는 지금 방어도 망가지고 있고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양키스도 이제 좌완으로서 토론토는 보면은 좌완 상대로 홈일 때 엄청 약하다고 합니다. 최근에도 그렇다는 소리고 그 대신에 뭐 성적 자체는 좀 챙겼다고 하더라고요. 좌완 상대로 홈일 경우에 최근 5경기가 점수는 조금 덜 냈을지라도 승리는 4승 1패로 조금 챙겼다고 합니다. 특히나 작년에는 맞대결상으로는 홈에서 양키스를 맞이했을 때 로저스 센터에서는 8승 1패였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근데 워낙에 지금 토론토가 좀 못하고 있으니까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양키스도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저지도 없고 하니까 빠따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클리브랜드를 수입하기도 했었죠. 사실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막 구멍이 많이 안 보이기는 해요. 토론토는 홈일 때 이렇게 점수가 좀 더 난다고 하는데 양키스는 원정일 경우에 점수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. 홈일 때는 점수 생산력이 거의 한 0.5점가량 좋아지는데 원정일 때는 실점이 한 0.7점가량 줄어가지고 좀 더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언더보다 약간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겠네요. 어쨌든 둘 다 선발 투수들 요즘에 폼이 조금 그닥이라는 거. 그리고 또 토론토가 빠따가 오락가락이 좀 심하죠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오바 보고 있긴 한데 승리 방향 자체도 지금 SBG가 흔들리고 있으면은 양키스 쪽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. 자, 다음은 화싹 대 다저스고요. 앤서니 K랑 사사키입니다. 어제 이제 화싹 경기가 밀리는 바람에 앤서니 K가 등판을 하는데 좀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별로였었죠. 필라델피아한테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하나 맞으면서 4이닝밖에 못 견뎠고 6실점이나 했다. 그 전까지 초반에 엄청 안 좋다가 살짝 좋아지는 구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했어요. 5월 달에 1.95로 많이 회복세였는데 6월 달 첫 경기부터 좋지가 않았다.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사사키는 요즘에 엄청나게 회복세입니다. 단적으로 사사키는 5월 17일 이후로 이것도 사사키가 좀 이제 좋아진 구간부터인 거죠. 뭐 이닝이나 방어리나 WHIP, 뭐 WAR, 삼진 개수, 피안타 이런 것들 상으로 아주 크게 회복세에 있다는 소리예요. 그런 근거로는 일단은 100마일가량을 터치를 하는 이런 구속 상승이 있었었고 그리고 스플리터가 원래 포크볼 계열로 많이 가다가 메이저리그에 적합한 포크볼에서 조금 더 스플리터 쪽으로 갔다고 했었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다. 제가 저번에 말했던 브랜든 영과는 좀 반대 방식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사사키 경기가 꽤나 믿음직하다는 건데 일단 이건 저는 선발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다저스가 불펜이 참 문제다. 제가 저번에도 아마 그때 5월 24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메이저리그 전체 불펜 1등이었다가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불펜 뒤에서 3등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화싹도 사실은 불펜이 그렇게 막 좋은 팀은 아니니까 선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후반부에는 뭐 그래도 저는 다저스가 좀 이제 리스크는 있을지라도 그 전에 차이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걸 이제 5월 1일 이후로 표본을 잡았다고 했잖아요. 다저스는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OPS가 거의 뭐 최상단에 있지만 좌완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특히 좌완 상대로는 특정 시점부터는 조금 별로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게 조금 아쉬워지기는 해. 그전까지 이런 게 티가 안 나다가 5월 1일 이후로 잡으니까 이게 좀 다저스가 이 부분에서는 좀 별로였다고 하긴 합니다. 그리고 마침 화싹도 홈일 때가 좀 더 좋았었고 다저스도 원정일 때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내가지고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일단 제 방향 자체는 선발 차이를 좀 생각을 해서 다저스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음은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인데요. 미저러스키랑 페인터입니다. 뭐 미저러스키 등판은 아까도 이 친구의 포심이 리그에서 가장 뭐 좋은 수준으로 언터처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100말 이상의 공을 52구나 뿌렸다고 합니다. 또 이제 7이닝 동안 3진 8개를 잡은 거죠. 그전에 흐름에 비해서는 3진이 조금 적긴 했는데 여전히 상대방이 컨택을 전혀 못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특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쿠어스 등판이었는데 지금 아주 뭐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앤드류 페인터인데 얘도 조금 좋아지나 싶더니 최근 경기에서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. 다저스나 화이트삭스 좀 빠따가 좋은 팀들한테 많이 고생을 했는데 미러키도
좀 제가 이 지표를 최근으로 잡으면은 빠따가 많이 상승세기는 하죠. 원래는 좀 아래쪽에 처박혀 있다가 최근에 좋은 경기들이 많았다. 물론 이거는 그 이제 어슬레티스와 라스베가스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뻥튀기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쿠어스필드 시리즈가 있었잖아요. 최근의 지표들이 빠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장들에서 플레이를 했다. 이런 건 있지만은 근데 그 전부터 회복세기는 했었습니다. 심지어 투스친화적인 구장인 오라클 파크도 잘했었으니까 그냥 미러키가 지금 빠따 폼이 좀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. 필라델피아도 빠따 폼이 나쁘진 않고 기록도 괜찮은데 일단은 저는 앤드류 페인터라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한다. 얘네들이 직전 토론토와 시리즈 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막 루사르도랑 슈어저가 붙는다든지 그리고 산체스랑 코빈도 필라델피아한테 11연패라고 썼죠.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에서 이겼던 거고 사실 뭐 중간에 이제 또 휠러 대 시슬 경기는 또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선발 차이가 일단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따적으로도 미러키가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아요. 미저라스키 경기가 사실은 좀 언더를 냄새를 맡을 만한데 이 경기는 언더원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았다는 거 이것도 꽤나 길게 이어지고 있죠. 이런 것들도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거는 같네요. 그리고 켄자 대 휴스턴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. 패스. 이게 아빌라가 선발로 올라온 지 한 2경기 정도 되는데 그 2경기를 전부 다 5이닝 실점으로 잘했습니다. 원래는 켄자에서 불펜데이 때 롱맨 역할을 맡다가 지금은 선발로 뛰고 있는데 근데 좀 괜찮기는 하더라고요. 나도 정확히 뭐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. 선발로 가면 구속도 떨어지고 구속이 막 압도적인 구위나 이런 것들도 아닌데 그냥 얼추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구 리스크도 아직도 있고 저는 좀 간당간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피안타를 많이 안 맞고 있는 거는 좋지만은 애매해요. 이 친구 경기는 일단 좀 보류를 해두고 싶고 이마이도 요즘에 좋아진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 마침 또 휴선에 빠따가 오락가락이 좀 심합니다. 좋아지나 싶더니 또 4경기째 좋지가 않아서 천사한테도 엄청 고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뭐 켄자나 휴선이나 그냥 폼이 너무 오락가락이 심한지라서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경기도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. 일단 뭐 라이언 등판이니까 좋게 볼 거는 있는데요. 라이언도 요즘에 구속 상승이 많이 보인다고 했었죠. 막 1.6마일가량 잘 나와가지고 최고 구속이 막 96.5마일가량 찍는다. 원래부터 로케이션이 워낙에 훌륭하고 피홈런이 약점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그냥 5경기 동안 피홈런을 안 맞다가 최근에 3경기에서는 피홈런을 조금 맞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라이언이 상태가 아주 한짝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기는 해. 그래도 일단 미네소타의 에이스니까 기록도 그렇고 이 친구 경기는 어지간하면 좀 마음을 놓을 만은 합니다. 기본적으로 제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WHIP도 매우 낮다.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안 준다. 반대로 레히 같은 경우는 좋지가 못합니다. 최근 등판들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레히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헌터 도빈스 이 친구를 4이닝 5인가랑 던지게 해가지고 좀 채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얘가 고전을 하더라도 뭐 막아줄만 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도빈스를 선발로 옮기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좀 운영이 조금 좋지 않게 됐습니다. 난 그 레이가 그렇게 믿을 만한 놈이 아닌 것 같아서 선발 차이가 라이언 쪽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게 좀 빠따적으로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워낙에 지금 좀 좋은 폼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제도 진짜 홈에서 포수가 공만 잡아줬으면 소토 아웃시키는 건데 그게 참 아쉽게 다가오네요. 어쨌든 미네소타가 빠따가 뭐 그리 나쁜 팀이 아니기도 하고 불펜 차이는 조금 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오브라이언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렵지만은 저는 그래도 미네소타 승을 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천사 대 템파 사무엘 알데게리랑 맥클라난인데 사무엘 알데게리는 얘는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태어난 놈이 메이저리그 뛰고 있다고 하죠. 보면은 그냥 그저 그래. 얼마 전에 콜업 됐을 때 5.1이닝을 무실점으로 아주 잘 막아준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. 그 다음 등판 때는 이제 1이닝만 먹는 그 불펜으로 나오기도 하고 선발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마이너리그에서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올린 건데 갑자기 막 콜로라도에서 잘했다. 얘가 이제 뛰고 있는 리그가 PCL이에요. 여기는 엄청 오바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죠. 엘버커키 같은 이런 개 오바 구장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알데게리를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얘가 얼마나 오늘 뭐 길게 갈지도 모르겠고 천사가 마운드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대로 맥클란 이 친구도 한참 좋다가 이닝이 아쉽지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요즘 경기들에서는 조금 맞는 경기들도 종종 있어요. 저번 경기도 조금 그런 경기였었고 그래서 이닝이 조금 문제인데 점점 뭐 늘려가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창 때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선택지까지 아니다. 이런 건 있거든요. 마침 그 천사도 휴스턴과의 시리즈나 막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긴 했는데 사실 빠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제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좋아진 거는 맞기는 하고요. 템파베이도 그동안 엄청 안 좋다가 이번에 그 보스턴 상대로 스윕을 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빠따도 좀 좋았었고 템파베이가 일단은 좀 안정적인 선택지기는 해요. 이것도 천사보다는 그래도 템파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도 홈일 때 홈런이 훨씬 더 안 터진다거나 템파베이도 원정일 때 홈런이 상당히 적다. 좀 스몰볼 팀이다. 이런 게 있어가지고
오늘 템파가 알데기리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발차가 크다고 봐서 저는 템파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8.5 기준에는 오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일단 알데기리가 만만한 것 같고 맥클라렌도 지금 한창 온전할 때는 아니어서 그런 것들 좀 내다볼게요. 천사는 또 이제 불펜이 약한 것도 있으니까. 어슬렉스 대 콜로라도, 점프랑 이제 아마 콜로라도는 아그노스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번에 다저스전인가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. 그 경기 외에는 그냥 개 맞고 있다. 만만하게 볼만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이지 점퍼는 괜찮아요. 얘도 이제 메이저리그 첫 경기 때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잘했거든요. 문제는 오늘도 구장이 라스베가스다. 이 시리즈가 또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. 콜로라도가 이제 산 밖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서 조금 안 좋아지는 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. 이게 보니까 근데 또 지난번에 미러키와 시리즈에 이 기준점이 엄청나게 높았었고 첫 경기만 29점 나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12점이라서 언더, 그리고 14.5를 받았는데 7점밖에 안 났다. 로렌젠이랑 이마나가가 둘 다 좀 호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막 라스베가스 시리즈라고 마냥 그냥 오바를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은 구장이니까 내일도 뭐 바람 같은 거 외야로 불고 되게 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타구 자체는 또 이제 좀 뜨면은 홈런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라스베가스 구장마다 이 선수들의 특징이 어떤지 보는데 일단은 게이지 점프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지만은 플라이볼 빈도가 뭐 엄청 높은 것까지는 아닙니다. 그리고 풀에어 퍼센트, 당겨치고 뜬 공 이런 비율도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었었고 아그노스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플라이볼 빈도가 높은 건 아닌데 대신에 이 친구는 좀 장타를 많이 맞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이건 선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게이지 점프가 이런 구장에서 얼마나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선발 차이만 봐도 어슬렉스를 좋게 볼 만은 하다. 그래도 이제 어슬렉스가 그 구장에서 미러키한테 위닝 시리즈를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. 콜로라도도 시카고 컵스를 이제 후어스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긴 했는데 마지막 경기 때는 믿었던 펠트너까지 고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선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요.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고 컵스, 랜던 루프랑 아싸데인데 뭐 랜던 루프 요즘에 좀 오락가락이 심하다가 저번 경기 컵스전에서 바로 직전 경기가 컵스전이었습니다. 그때 5.2이닝 동안 1실점으로 사람답게 한번 해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요즘 좀 재구 리스크가 있다. 지금 볼넷이 벌써 30개째예요. 근데 작년에는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도 이제 특성상 땅볼 유도가 좋아가지고 홈런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맞지만은 그래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는 합니다. 요즘에는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비에르 아사드 얘도 이제 저번 경기 때 타이온이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나갔죠. 그러더니 6.1이닝을 피안타 하나만 맞으면서 그때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잘 통제를 했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경기 자체는 마지막에 샌프가 연장 가가지고 이겼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연장 승부를 가게 하는 데는 아사드의 공이 굉장히 컸거든요. 근데 얘도 조금 오락가락해요. 지난 몇 년 동안 컵스가 얘를 선발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롱릴리프로 되게 오래 쓰고 있는데 그냥 클락말락합니다. 올 시즌은 기록도 별로고 그나마 최근 등판 내용들이 좀 괜찮다 이런 거는 있는데 선발로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밑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5월 1일부터 잡으면 리그에서 OPS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. 최근에 뭐 이정우 선수 비롯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알드리즈라던가 이런 애들도 잘하고 빠따가 되게 상승세거든요. 대신에 불펜은 또 크게 망가져 있다. 이것도 엄청 몰아맞는 경기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샌프 구장 자체는 원래부터 이렇게 좀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이라든지 두 팀 다 한 점 차 게임이 되게 많다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선발 투수들 둘 다 좀 비슷비슷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오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이게 컵스도 사실 빠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. 그나마 뭐 어제 경기 때는 쿠어스 필드라서 그런지 시반타 하나 치고 간만에 좀 시원시원하게 했는데 저는 일단 7.5 정도면 오바를 밟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 자체는 샌프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점 차 빈도가 요즘에 매우 높다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써먹을 만한 것 같고요. 선발 투수가 비슷하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.